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나스닥이 오늘 무려 2%나 빠지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하락하자 테슬라도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음 상승을 준비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제 있었죠. 이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 사항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19,000선이 드디어 무너졌고 굉장히 강한 음봉으로 무너졌어요. 2.78%나 빠졌습니다. 일단 뭐 장 초반부터 좀 안 좋게 시작했던 나스닥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프리마켓 때 트럼프가 또 증시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멕시코와 캐나다 대통령이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봐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 달 유예 기간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뭐 불법 입국이라든지 마약 유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요. 이러한 점을 들여서 다음 달 4일에 발효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이 도지에서 칼춤을 추고 있죠.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을 자르면서 쓸데없는 지출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도 전주 대비 22,000명이 증가 242,000명이 나왔고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수치가 25만 명을 넘어서고 30만 명 가까이 되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5만 명은 넘지 않았다는 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도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제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프리마켓 때는 커다란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런데 본장이 시작하자 지금 8% 넘는 큰 하락세로 마감을 한 엔비디아입니다. AI 대장주가 무너지자 AI와 관련된 대형주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 모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장은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8%나 넘게 빠질 정도로 안 좋게 나왔을까요? 자, 그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실로 호실적이었어요. 자, 매출도 예상 대비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EPS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총 매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77% 증가라는 계속해서 경이로운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무려 61%의 수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 이익률이 전분기 대비로는 2%포인트, 1%포인트 뭐 하락한 점은 있어요. 자, 하지만 이번 1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문별로 살펴보더라도 엔비디아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이 녹색 부분 바로 데이터 센터 AI 부분이 되겠죠. 데이터 센터 실적이 전년 대비 93%나 증가하는 강력한 성장세를 지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점은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extreme fear,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자, 이러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뭔가 지금 극도의 공포 순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강력한 실적을 원했는데 그 투자자들의 실적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CNBC라든지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자, 실제로 엔비디아의 매출액을 보면 자, 이번에 39.3빌리언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38.2빌리언보다 약 2.84% 비트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근 9개 분기 중에서 가장 비트 이 퍼센트지가 낮아요. 기존에 비트했을 때는 뭐 10%, 20% 넘게 비트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예상치를 많이 비트하지 못한 게 좀 실망감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9개 분기 중에 가장 낮은 EPS 비트율을 보였어요. 5% 정도 비트를 했습니다. 크게 비트할 때는 뭐 30%, 10% 넘는 비트율을 보여주었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큰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감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기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엔비디아는 약 2년 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다다랐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시장은 AI 주도주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이 AI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과 그러한 회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한 회사가 테슬라가 될 것 같은데요. 피지컬 AI, 리얼월드 AI의 최강자죠. 최강자라는 수식어가 아쉽게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다만 테슬라의 AI 관련된 실적들, 로보택시라든지 FSD 구독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옵티머스의 실적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테슬라의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이 클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주가 반등을 대비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엔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박스권 하단이었던 19,000선이 무너지면서 18,544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러면서 시장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왔어요. 자, 시장 예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못해요. 반등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작년 2024년 7월에 이 급락 장세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해요. 자, 7월달 급락은 이 급락세가 있기 전에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을 했었습니다. 뭔가 사람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듯한 고가에서의 강력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7월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이미 나스닥 지수의 RSI 값은 작년 반등이 시작했던 수준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는 뭔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이 좀 문제이죠. 지금 임기 초반에 강력한 관세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다른 국가들을 압박을 하고 있죠. 다만 뭐 시장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것처럼 각국 정부에 대한 이 트럼프의 관세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반등의 기미로 오히려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예상하는 바는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부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빠르면 6월 달부터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6월 달 시점이 뭔가 기가 막히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또 6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배터리 EV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이런 테슬라와 같은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에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나오는 6월 달과 함께 금리 인하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반등의 서막을 제대로 된 서막을 알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자, 오늘의 하락은 엔비디아가 8% 넘게 빠지고 이것저것 다 빠지면서 시장의 하락과 함께 테슬라도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와 시장의 하락과 함께 지금 많은 하락세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오른 이후에 그 대부분의 상승분을 이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488불 고가에서 MDD 값 42%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편인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2020년도에도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40% 정도 MDD 값을 기록하고 좀 횡보를 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MDD 값 42%나 기록을 하면서 지난 대세 상승장의 중간 하락 정도가 이미 나왔어요. 주가 펀더멘털이 이미 굉장히 가까워진 만큼 250에서 280불대 이 사이에서는 이제 반등을 노려봐도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주가 하락은 당연히 실적과 주가가 많은 괴리를 보였기 때문에 그 갭 차이를 줄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테슬라 주가의 하두로서 역시나 1분기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주가와 실적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 주가를 반등을 시키거나 테슬라 주주들이 뭔가 기댈 수 있는 요인은 역시나 이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을 보니까 중국 FSD 출시가 잘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러한 기대감마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레거시 미디어죠. 로이터에서 이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내릴 법한 또 뉴스를 하나 퍼날랐어요. 중국에서 출시한 테슬라 운전 보조 기능이 수준 이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최근에 주가 하락에 뭔가 끼어 맞춘 듯한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판 FSD가 기대에 못 미치고 혹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BYD 등에도 크게 못 미친다라는 평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테슬라가 훨씬 비싸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뭐 자율주행 잘하고 있어요. 보시면 FSD가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길을 꾸불꾸불한 산길을 요리조리 차량과 오토바이까지 피해가면서 가고 있고요. 굉장히 급격한 커브도 잘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산길, 이런 초행길마저도 지금 잘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내 테스트 영상 중에 더 기가 막힌 영상도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도로를 자율주행으로 주파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도 오고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어가 들리고 있죠. 중국이 맞습니다. 사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굉장히 좁은 도로를 지금 자율주행이 되고 있죠. 중국에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실시할 수 있는 거는 FSD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시내 주행을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요. 정말 좁은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중국에다가 갑자기 내려놓고 운전을 하라고 하면 테슬라 FSD만큼 할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인 베스트 드라이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오토바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중국에서 중국 도심에서 주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중국 FSD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인플루언서들의 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샤오펑, 유명한 중국 로컬 전기차 제조 회사죠. 전 샤오펑 이사가 얘기를 하기를 테슬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매우 더 좋다라고 합니다. FSD는 기술적으로 이미 뛰어나다라고 해요. 정확한 시각 인식과 자연스러운 트래픽 처리는 거의 최고 수준이다. 방금 보셨듯이 이런 혼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도요, 인간 수준으로 매끄럽게 반응을 하고 있고 안정성과 예측 능력이 정말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문제점은 앞서 보셨듯이 FSD도 한국인 베스트 드라이버랑 같은 상황이에요. 운전은 잘하지만 중국의 지리라든지 교통 체계에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기를 중국의 FSD 출시를 하기 전에 자율주행 기술 트레이닝을 인터넷에 떠도는 중국 도로 교통 영상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책만 보고 운전을 시킨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전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앞서 보셨던 그런 영상들이 이미 중국판 틱톡이라고 불리우는 도인에서 13억 뷰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버스 전용 차선이라든지 오토바이 전용 차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라인에 대한 인식이 좀 낮다라고 해요. 이거는 훈련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도 이 중국판 틱톡에서 이 FSD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리딩 토픽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AI팀 수장인 애쇼기 apparently 1.3 billion view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미 13억 뷰를 이러한 영상들이 앞서 보셨던 그런 영상들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3억 뷰면 중국 모든 인구가 이미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로이터판 기사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 주가의 하락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원래 주식이란 건 이런 익스트림 피어,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순간에 용기를 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점이 있는데 중국 FSD 출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재들이 있어요. 상반기 출시가 확정적인 이 모델 2 외에도 하반기에 여러 신차 모델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세미트럭도 램프업이 되겠지만 모델 S, 모델 X에 새로운 신모델이 발표가 될 수도 있고요. 모델 Y의 더 큰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어포더블 모델에 새로운 모델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델 2와 모델 Q가 뭐 따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소문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올해 쏟아집니다. 그리고 신규 모델이 나올 때마다 월가에서는 이에 대한 TAM,
그러니까 시장 확장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매출액과 새로운 실적을 또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판왕은 옵티머스의 등장이죠. 올해는 수천 대, 연말까지 1만 대를 생산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에 사이버캡 이제 나오죠. 얼마 진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구간, 이 인고의 세월을 잘 인내하는 자에게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리고 중국의 FSD 출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로보택시의 출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로보택시 허가 신청을 이미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 허가 신청을 했고요. 자,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우버나 웨이모와 같이 자율주행 승차 공유 차량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테슬라의 여러 임원들이 2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부터 로보택시 사업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캘리포니아도 걸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 이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뭐 미국의 거의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최대 시장에서 이제 우버와 웨이모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테슬라는 우버보다는 웨이모에 가깝죠. 웨이모와 같이 실제로 로보택시를 소유를 하면서 로보택시 플릿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건데요. 웨이모와 동일한 유형의 허가를 캘리포니아에서 받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보택시 사업에서 사람들이 정말 관가하는 점이 있어요. 현재 이 로보택시는 사이버캡으로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뭐 시작에 불과합니다. 초기에는 이 사이버캡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갈리겠죠.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웨이모와 우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웨이모의 성격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이버캡으로만 로보택시 사업을 하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우버와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미 글로벌에 테슬라 차량이 900만 대나 지금 퍼뜨려져 있고 미국에는 약 한 300만 대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 300만 대가 모델 3Y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미국에서 이 사이버캡이 이제 보급이 되고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직영점 체제가 아니라 가맹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체제로 가겠죠. 기존의 모델 3, 모델 Y 오너들이 실제로 로보택시 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크게 전환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단시간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의 수익이 극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테슬라에는 웨이모와 우버에게 없는 이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시절에 계속해서 부단히 투자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웨이모는 이 차량 가격도 한 대당 1억이 넘고 라이다 센서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 어려워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중국과 멕시코 등에 출시를 하면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알리고 있고요.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이 없습니다. 차량을 직접 제조하지도 않아요. 테슬라와 경쟁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버는 테슬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이면은 뭐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로보택시는 텍사스부터 출시를 해서 캘리포니아로 확산이 되고 연말에는 미국 여러 도시로 확산이 돼요. FSD는 멕시코에서 중국까지 확장이 되었고 아마 4월에서 5월달 정도 되면 유럽 확장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약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호재들이 눈앞에 당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주가 하락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만 이것 역시 지난 뭐 11월달 12월달처럼 급격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하락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트라운 TV와 함께 잘 이겨내면서 투자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